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 중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위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김성한 실장에 대한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미국 가는 문제 때문에 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 가기 전에 한참 전에 바꿔갖고 준비를 해야지. 이제 4월에 간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정책들을 진행을 해왔던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서의 외교적인 헤게모니를 어디한테서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김성환이라는 사람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사람 나오자마자 북쪽하고 그 각 세웠던 사람입니다. 현재 타격 얘기라든지 강경론을 펼쳤던 사람인 거거든요. 윤석열 외교 선생이라잖아요. 근데 이러고 친일 외교 진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기조가 계속 되니까. 근데 미국 가기 전에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최소한 북한에 대한 강경론 자체가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친일, 그 다음에 강경 대응 대북 관계를 아마도 미국이 거슬러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사람 오자마자 막 친북 쪽으로 가면서 일본하고는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고 이쪽으로 확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한 그러니까 북미 회담, 미북 회담에 대한 어떠한 준비가 이번 인사에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남북관계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신호지만 이게 우리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라는 모양이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보면 뭔들 자주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 뭐가 자주적입니까? 의전비서관 교체했잖아요. 김일범 그 사람. 그건 자진해서 간 거고. 일본 아니 가기 근데 전에. 그거는 진짜 대통령실이 바뀌는 건 다 그거래요. 명신이가 나 쟤 싫어. 쟤 잘라. 그리고 외교안보실무총괄하는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어제 교체했습니다. 이 외교와 안보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새로 리셋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후임자가 발표가 안 돼. 대부분 이런 거는 후임자를 정해놓고 바꾸거든요. 근데 진짜 단독만 나왔고 아직 교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단독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얘기를 흘린 거예요. 동아일보한테. 그래서 단독을 쓴 거고. 그러면 김성환 실장 없으면 NSC는 이제 누가 하나? 그렇지. 아니 어차피 NSC가 무용지물이긴 안 하긴 한데 하는데 이 정권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필요가 없긴 한데 미사일 쏘나 안 쏘나. 이제는 이제 대놓고 미사일을 쏘거나 안 쏘거나 NSC 같은 거 걱정도 안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 보도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서 특별한 일정을 제안해 왔는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까? 어떤 특별한 일정을 제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어디를 데리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내 생각에는 텍사스 삼성 공장 부지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게 아닌가. 너 여기다가 돈 안 넣으면 죽인다 그래? 난 그거를 제일 크게 봅니다만 그거 아니고서는 별다르게 일정 조율할 일이 없거든요. 아니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갔었던 데를 또 가나? 묘지 거기? 그럴 가능성이 내가 없나요? 보기에 그런데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근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좀 많아진 거고, 그리고 특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 중에 대북관계, 대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갔다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1일 이후부터는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북한에 정부 승인 없이 무제한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법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딱 가는 시기하고 딱 맞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너 이거 북한한테 이만큼 챙겨줘라고 하는 일종의 청구서가 윤석열한테 전달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 보도에서는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중요한 일정을 조율하는데 책임자급에서 여러 번 지나쳐버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게 뭐야? 이 사실을 나중에 대통령이 알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숨기는 모양인데. 우리한테 굉장히 쪽팔릴 수 있는 내용,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다, 이게 대통령실에 보고도 못하고 자기 실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묶어놓고 있는 현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정을 조율하는데 책임자급에서 지나쳐버렸다. 지나쳐버리고 김건희가 결정했나? 뭐 내가 보기엔 외교 관계에 관한 김건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니까. 김건희 외교를 뭘 알아요? 경제나 외교를 뭘 아니 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명신이가 뭘 알아서 뭐 윤석열은 뭐 뭘 알아서 해? 지금 이 정부 중에 뭘 아는 사람이 똑똑히 누가 팔아 있어? 넘겼는데 뭘 알고 하나? 갑자기 이제 얘기가 밖으로 튀는데 진짜. 우리 댓글창에 와서 계속 악플은 아니죠.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난 안 뽑았어. 그래도 믿고 응원해야지. 이렇게 씻기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뭐 요런 논조로 계속 조근조근 악플을 쓰고 저희가 보기엔 그것도 악플이에요. 아니 그럼 앞으로 개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월.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라도 하나 우리 오란시성을 떠나서 뭐라도 하나 잘한 게 있어. 예를 들어 안보를 잘했다든지 외교를 잘했다든지 경제를 아니면 진짜 사소한 걸로 길 가다가 꽁초를 하나 주워갖고 모범을 보였다고만 하면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칭찬해. 워낙 희귀한 일이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진짜 꽁초 하나 주순 것도 선행으로 할 만하고 한 일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진짜 이직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랑할 게 이건 칭찬해줘야 되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나라도 여러분이 꺼내놓으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칭찬하고 여러분한테 사과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엉망진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효용감이잖아. 뭔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시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다 받아먹고 다 수혜를 보고도 나중에 표 찍을 땐 배신을 때립니다. 집값 떨어질까봐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떨어졌죠?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게 국민의 선택이고 유권자의 권리인 겁니다. 아무리 받아먹었어도 내가 싫으면 안 찍을 수 있다. 이거 나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직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정보를 먹어서 뭘 받아 처먹으셨냐는 거지. 뭐 하나라도 내가 못 받아서 억울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라도 받았어. 내가 윤석열 돼갖고 내 이런 혜택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연관돼 있는 이 핵관이라고 하는 애들을 빼놓고 누가 그 덕을 보고 누가 조금이라도 나라가 개선된 모양이 있었냔 말이야. 이렇게 된 얘기만 계속해서 안 된다. 우리도 짜증나. 된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 진짜.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씩 순방 나가고 외교 있고 사절 들어오고 또는 안보 관련해서 막 미사일 쏘고 비행기 타고 전투기 개발할 때는 이게 우리다. 대한민국 이 정도의 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G7 가도 제일 상석에 앉아갖고 대접받는 우리인데 이번에 한동훈 영국 가갖고 법무부 장관 회의하는 거 맨 말석에 가서 앉아있어. 출입구 앞에 꼬다리에 앉아있어. 제일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제일 말석에 앉아갖고 대접받고 있어. 그래놓고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무슨 정치를 통해서 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참 모질하긴 하지만 최소한 정치를 하는 사람의 도의가 국민과 국가와 대의를 위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정치인으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거 봐봐봐. 외교 분야 뭐 경제, 외교, 안보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하고 내치를 제대로 하나?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지가 저질러 놓고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얘기했잖아. 지지율 1%라도 상관없다. 내가 내선으로 결단해서 책임진다고 했던 놈이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뒤를 빼고 있는데 심지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 도망갈 자리에 꽂아놓을 놈이 없어서 일단 사표 내고 달아난 놈 그 자리 메꾸기 위해서 아이씨 어디 검사 중에 왜 안보 좀 아는 놈 없나? 이러고 뒤지고 다닐 건데 그러겠지. 이걸 갖다가 칭찬을 하라 그러면 무슨 재주로 칭찬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났는데도 저는 꾸준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단한 게 정신 아니라 못 차리죠. 어떻게 아직도 윤석열이 지지율이 30%가 넘게 나올 수 있어? 그건 못 그 지지율 믿겠어요. 조사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지지율 믿습니까? 안 믿어도 그러니까. 최소한 있다는 거야. 최소한 있다는 최소한 거.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왜? 기레기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